안녕하세요. 오늘도 고려 수업합니다. 김종균 선생님과 함께 고려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는 그냥 화면 없이 텍스트로 했죠. 선생님이 얼굴 안 나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너무 좀 집중이 안 된다 그런 아이가 있어서 다시 한번 선생님 얼굴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잠깐 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선생님 마이크가 없죠? 핀 마이크가 쓰려고 해보니까는 딱 망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이크 없이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이어폰 마이크를 꽂아서 여기 빼가지고 종이컵을 껴서 지향 마이크를 만들어 봤는데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제발 소리가 잘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도 집중해서 빨리빨리 끝낼 수 있게 잘 따라오기 바래요. 시작할까요? 오케이. 그럼 가봅시다. 오늘은 고려의 성립과 변천에서 무신 정권과 농민, 천민의 봉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교과서는 134에서 139페이지까지예요. 자, 우리 교과서를 펴볼까요? 준비됐나요? 134페이지 고고고! 어색해라. 자, 무신정권과 농민청민의 봉기 내용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에 화면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여긴 선생님 집이고요. 선생님 나무고. 아무튼 집중해서 보기 바래요. 오늘의 학습 포인트 첫 번째,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문벌귀족이 뭔지 배웠죠?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 첫 번째, 이자겸의 난, 두 번째, 묘청의 서경천도를 통해서 문벌귀족 사회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무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무신 정권이 성립을 해서 무신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고려를 힘들게 만들고 원나라와 싸우고 결국 무신 정권이 100년 동안 지속되다가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농민과 천민들의 봉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천민 봉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이름은 한 명, 그 사람의 이름은 두 글자, 바로 만적입니다. 최충원 집의 산업이었죠. 최충원이 누구냐고요? 이따가 배울 거예요. 대표적인 무신 정권의 짱이었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문벌 귀족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첫 번째, 문벌 귀족 중에서 이자겸의 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무신 정변이 일어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세 번째, 무신 정권의 정치적 변화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자겸의 난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이자겸이 과연 누굴까요? 문벌 귀족의 짱이었습니다. 고려 지배층 5단 변신은 저번 시간에도 여러 번 했어요. 일단 호족, 그 다음에 문벌 귀족, 그 다음에 무신, 오늘은 바로 문벌 귀족과 무신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권문세족, I like, I love you, 원나라 하는 권문세족, 그 다음에 권문세족 이후에 신진 사대부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자겸의 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벌귀족이 뭔지는 알죠? 문벌귀족은 모두 다 음서제와 공문전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오랫동안 계속 고려의 지배층이 된 사람들을 바로 문벌귀족이라 합니다. 이 소수 가문이 계속 권력을 잡으니까요, 다른 가문들의 불만은 증가하겠죠. 정치 불안은 증대되고 사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 문벌귀족 너무 심하게 부자였죠. 부와 권력과 명예가 오직 소수의 가문, 한두 가문에 집중되니까는 이 사회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배우겠지만 프랑스 혁명도 이렇게 앙시앙 레짐, 구제도의 모순 이런 것 때문에 권력이 너무 상류층에만 집중된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였죠. 프랑스나 고려나 이 지배층이 못해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이때 이자겸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자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딸을 왕에게 주어서 첫 번째 딸을 왕비로 삼습니다. 이 왕과 왕비 사이에서
아기가 나오고 이 아기가 또 왕이 돼요. 그런데 이 또 왕, 그럼 우선 이 왕 있죠. 이 왕, 첫 번째 왕, 그리고 이 왕에게 이자겸이 딸을 주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럼 이 왕은 이자겸의 사위예요. 이 사위와 딸에게서 아들이 나왔고 왕자가 나왔죠. 이 왕자가 또 왕이 돼요. 그럼 이 왕자는 이자겸한테 뭐죠? 손자예요. 이 손자한테 또 자기 딸을 시집 보냅니다. 이 손자, 이 왕은 그러면 자기의 이모랑 결혼한 거죠. 맞아요. 고려시대 땐 그런 결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왕은 이자겸의 손자이자 사위인 거예요. 와우. 이자겸은 그러니까 왕의 할아버지자 장인어른이에요. 이자겸의 권력 엄청났죠. 외손자이자 사위인 인종이 즉위하자 이 인종에게 또 딸 둘을 시집 보내서 최고의 권력을 쌓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늘에 날아가는 새한테 야 떨어져! 그럼 사해가 가다가 툭 떨어질 만큼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권력을 지니게 되죠. 거의 왕보다 더 심한 강력한 권력이었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관직되려면은 뭐 공부한다거나 왕한테 뭐 잘 보인다거나 아니에요. 이자겸의 이씨 집안에 잘 보여서 관직에 가려고 할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이뤘습니다. 왕도 이러니까는 좀 이상해요. 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인종이 먼저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먼저 한 이자겸이 할아버지인데 내 장인인데 나한테 반항을 해. 그래 내가 그러면 널 없애겠다. 먼저 내가 왕이 되겠다. 그래서 반란, 쿠데타,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자겸이 상당히 잘 나갈 뻔했는데 인종까지 감금을 당해요. 근데 이 인종이 척준경을 구워 삶아서 척준경이 인종의 편이 되죠. 척준경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를 마련할 건데 척준경은 시험에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수능에도 안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알아야 돼요. 척준경은 우리 역사상 기록에 남아있는 현실 최고의 소드마스터였다. 척준경 이전 이후에 뭐 장군들도 다 뭐 기록에 남아있는 것보다도 다 민담이나 야사나 이런 전해오는 이야기, 전설 같은 거에서 정말 강력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척준경은 진짜 고려 사회에 나와 있어요. 최강의 검사, 검투사, 최강의 장군, 혼자서 적의 장수들 수십 명을 없앨 수 있는 장수가 바로 척준경이었습니다. 척준경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은 오늘은 얘기 안 할 거니까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백과사전, 뭐 책 그런 걸 찾아보세요. 정말 대단한 장군이 맞습니다. 척준경 실존 인물이고 역사 정사에 기록된 최강의 소드마스터. 그렇지만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 아무튼 이 사람이 척준경이 이자겸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자겸의 난은 끝나죠. 정리할까요? 이자겸 왕의 할아버지이자 왕의 장인이었습니다. 끝없는 권력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혁명을 일으켰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이자겸의 난이었습니다. 묘청의 난 들어가기 전에 이자겸에 대해 한마디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음식 중에 굴비라는 음식 알아요? 조기 알죠? 조기. 조기를 말리면은 굴비가 되잖아요. 야사에 의하면은 이자겸이 잡아서 사형당하진 않고 먼 바닷가로 유배를 당했어요. 귀양을 갔죠. 귀양을 가서 이 조기 말린 굴비라는 생선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지역 어민들한테 이 생선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는 이 생선은 이름이 없어요. 이 먹을 건 이름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조기 말린 걸로 먹어요. 그러니까는 이자겸이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몇 마리만 주세요. 그런 다음에 왕한테 그 진상을 해요. 왕한테 택배를 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왕한테 택배를 보내면서 이 물고기 말린 거에 이름을 적어서 보내요. 그때 이 물고기의 이름을 이자겸이 굴비라고 합니다. 굴복이라는 뜻의 굴비, 안일비. 나는 비록 너한테 져서 귀양 같지만 굴복하지 않겠다. 난 당당하다. 굴복하지 않는 이자겸이다. 굴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제 묘청의 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묘청이 누군지 알아야죠. 묘청은 스님이에요. 근데 이 스님은 좀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금나라, 이 당시에
금나라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한테 우리 고려는 뭐 거의 뭐 형님이라고 부르고 군신관계 맺고 있었죠. 왜 그랬냐? 기존의 이자겸 같은 문벌 귀족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회를 안정시켜야지 자기가 편하니까는 금나라하고 싸우지 않고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보기 싫었던 묘청과 같은 신진 세력들이 금나라하고 한번 붙어보자. 우리 옛 고구려의 전통을 이어나가자. 북벌 정책하자. 그러면서 왕한테 얘기를 했고 인종은 오케이. 그래. 묘청 너 괜찮아. 정지상이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관리가 묘청을 추천해요. 그래서 왕이 묘청 너 괜찮아. 그래 한번 너 생각 밀고 나가봐. 그래서 묘청은 서경 천도 운동을 합니다. 서경은 바로 지금의 평양이죠. 옛 고구려의 수도이죠. 집중해요. 묘청이 얘기해요. 대왕마마 여기 개경도 좋긴 좋지만 우리 옛 고구려 수도로 가서 평양을 다시 우리의 수도로 삼고 북쪽으로 진군합시다. 그래서 금나라와 싸우고 우리 옛 고구려, 우리 옛 고토를 정복합시다. 그리고 우리 고려는 황제국이 되도록 하소서. 정말 기상이 넘치죠. 묘청 세력은 서경, 평양을 중시했고요. 그리고 금나라를 정벌하고자 했고요. 그들의 사상은 풍수지리설, 풍수지리 사상이었습니다. 개경의 기운은 쇠했으니까 좀 더 좋은 서경, 지금의 평양으로 가자. 풍수지리설이었어요. 그리고 뭐라 주장했냐? 칭제, 건원, 황자라고 칭하고 연호를 만들자. 그리고 우리 서경으로 천도에서 굳센 기상을 세우자. 새로운 나라 만들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기존의 문벌귀족, 이때 문벌귀족의 짱이 바로 김부식이었어요. 김부식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김부식이 만든 책 삼국사기. 이 김부식이 꿈꾸는 세상 1. 고구려 시대로 가자. 2. 신라 시대로 가자. 정답은 두 번째 김부식은 바로 신라 시대로 가자였어요. 자기의 권력을 그냥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뭐 북진 정책 싫어 힘들어. 우리는 이 반도에 살 거야. 금나라하고 싸워? 왜 싸워? 싸우다 지면 어떡하라고. 그냥 우리는 지금에 만족할 거야. 이게 바로 김부식 세력의 이야기였습니다. 김부식 세력의 지역 바로 개성, 개경이죠. 그들의 사상 유교. 대외정책 싸우지 않아. 현상 유지. 그들의 주장 유교이념에 따라서 현 사회를 유지하자. 그러니까 김부식 세력은 극도의 보수 세력이에요. 보수 세력. 묘청 세력은 극도의 진보 세력이죠. 이 둘이 계속 갑론을박하면서 언쟁을 벌였는데 왕은 처음에는 묘청 세력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렇지만은 김부식 세력이 기존의 세력들이 계속 그냥 공작을 펼치니까는 왕도 묘청 미안해. 내가 가고는 싶은데 못 가겠다. 그냥 서경천도는 없던 걸로 하자. 그러니까 묘청이 듣고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서 그냥 반란을 일으켜요. 이게 바로 묘청의 난이죠. 서경을 중심으로 해서 반란을 일으키니 이게 바로 묘청의 난. 끝만 얘기하면 결국 성공 실패? 안타깝지만 실패합니다. 자, 묘청의 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서경 천도 주장에 대한 개경의 문벌 귀족들의 반대에 의해서 서경에서 봉기합니다. 나라 이름 대위국이라고 합니다. 연호도 만듭니다. 천계라는 연호도 만듭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문벌 귀족의 짱 김부식에 의해서 진압당한다는 거 정말 우리의 역사에서 이제 좀 꺾어지는 대외 정책이 이제 사라지는 시기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문벌 귀족들이 보수 세력들이 고려를 지배하고 계속 차별 대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아까 얘기한 무신정변, 무신의 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15분 정도 수업했고요. 물 한 번 마실 시간이 됐죠? 여러분도 물 한 잔 합시다. 선생님이 지금 마이크가 망가져가지고 목소리를 그냥 생으로 녹음하니까 너무 크게 하니까 목이 점점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물 한 잔 하세요. 맛있다. 자, 가볼까요? 자,
자, 우리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문벌귀족 사회 동요에 대해서 했고요. 무신정권이 성립을 하겠습니다. 무신정변의 발생. 왜 발생했을까요? 우선 무신들이 살기 좋고 무신들이 돈 많이 벌고 무신들이 혜택이 받고 무신들이 정말 떳떳하면은 반란 일으키지 않겠죠. 무신들이 살기 힘들었어요. 고려는 무과가 없었어요. 고려는 무신들을 차별 대우했어요. 고려는 나라 지키는 무신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군사령관, 군대 사령관, 최고의 장군, 전쟁이나 그런 걸 나면은 최고의 장군을 무신들이 해야 되는데 참 아무것도 모르는 문신들이 가서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들의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죠. 자, 볼까요? 배경, 무신에 대한 낮은 차별 대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왕이 의종이라는 왕인데 심하게 실정을 했어요. 사치, 향락, 그리고 무신을 무시하고 이런 게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다못해 무신에게 지급된 땅을 뺏어가지고 문신들한테 주려고 하는 뭐 말도 안 되는 짓까지 했죠. 그리고 월급도 잘 안 주니까 하층 군인들은 계속 불만이 있었죠. 이럴 때 왕이 이 의종이 피크닉을 가요. 근데 왕이 소풍 피크닉을 가면 왕 혼자 가요? 그 당시에 모든 신하들이 같이 가요. 모든 신하들이 같이 갑니다. 무신들이 함께 가는 거죠. 무신들은 왕을 호위해서 가는 거죠. 보현원이라는 곳으로 왕이 행차를 합니다. 행차를 하는데 그냥 이제 문신들은 말 타고 무신 장군들도 말 타고 무신 하급 관리들은 걸어서 막 이렇게 쭉쭉쭉 가는 거예요. 왕을 호위하면서. 근데 가다가 넓은 공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티타임이라도 갖자, 좀 쉬어가자 딱 그랬어요. 근데 왕이 이제 그래 쉬어갑시다. 딱 그래서 이제 딱 섰는데 이 문신들이 그러는 거예요. 대왕마마 너무 심심한데 장군들 좀 격투기 좀 하라고 하시죠. 우리 쉬는 시간에 격투기 좀 보게요. 와, 젊은 문신들이 나이든 무신 장군들한테 격투기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무신들은 황당했죠. 참 세상이 거꾸로 가는구나. 저 어린 것들이 우리한테 쌈박질을 시키네. 자존심 상해서. 대왕마마는 설마 이거 들어주진 않겠지. 그런데 의종이 오 재밌겠는데 한판 붙어. 그래 대장군씨 붙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냥 수염 허옇고 나이든 대장군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이제 격투기를 해야 돼요. 그때는 수박이라 불렀습니다. 이 수박을 하는데 결국 나이든 대장군이 기력이 딸려서 지고 말았어요. 나이든 대장군이 기력이 딸려서 졌는데 한 젊은 신하가 이 신하 이 문신 이름이 한뢰라는 애인데 이 한뢰라는 애가 와가지고 이 나이든 대장군한테 가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이길 줄 알고 뭐 돈 좀 걸었는데 뭐 돈은 안 걸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돈 좀 걸었는데 너가 졌어? 이런 젠장 너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빡 따기를 때려버린 거예요. 젊은 애가 나이든 대장군을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대장군을 이거를 보고 그냥 모든 무신들하고 병사들이 이제 눈이 돌아갔죠.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아니다. 이거는 정말 못 쓰겠다. 그럼 뒤집자. 그래. 보현원 과서 다 뒤집자. 이게 바로 무신정변이에요. 정중부, 이의방 등이 의종과 문신들의 보현원 행차 때 보현원에 가서 왕이 잠에 들자마자 밖에 있는 문신들 싹 다 없애버리고 개경으로 수도로 특공대 파견해서 수도에 있는 문신들까지 싹 없애고 무신들이 권력을 잡아서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고려를 지배한 사건이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문신들을 죽이고 왕도 없애고 왕의 동생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무신들이 말이에요. 무신에 대한 편견은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무신들이 세상을 잡은 다음에 100년 동안 세상을 잡은 다음에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행복하게 하고 세금 좀 낮춰주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줬다면은 아마 무신들의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고 역사는 그들을 찬양했겠지만은 이들은 기존의 문벌귀족이 하던 걸 똑같이 했고 제2의 문벌귀족이 됐고 문벌귀족보다 더 수탈을 많이 했고 더 힘든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무신정변 시기에 별로 발달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그들을 높게 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신정변은 결국 실패합니다.
무신정권 초기에는 집권자가 많이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장군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해서 정치를 했죠. 이때 최초의 회의기구, 무신정권 최초의 회의기구는 바로 중방이에요. 계속 바뀌어요, 그 회의기구 이름이. 이 중방은 군사, 형별, 관리, 인사 모든 거라는 최고 통치 기구였죠. 무신집권 당시 집권자는 여기 표로 보여줄 겁니다. 어떻게 바뀐다? 맨 처음에 이의방, 그 다음에 정중부, 그 다음에 경대승, 그 다음에 이의민, 그리고 이의민 이후에 마지막으로 무신정권 최고의 찬란한 60년의 지배를 한 최씨들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최씨가 바로 최충헌입니다. 무신정권을 꽃피운 사람이죠. 그래서 최씨 무신정권이 성립이 됩니다. 나왔죠? 최씨 무신정권입니다. 최충헌은 권력을 장악합니다. 혼란을 수습합니다. 최충헌은 무신이긴 무신인데 그냥 완전 무신이라기보다는 좀 문신과 같은 능력이 있는 무신이었습니다. 혼란을 수습하고자 했고 그리고 문신도 등용을 합니다.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회적 폐단을 일으키던 사원 세력, 승려 세력을 억제했고요. 그들의 계산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문신을 등용하죠. 생각을 했어요. 무신만 가지고는 정치할 수 없구나. 그래, 문신을 등용하자. 이것이 바로 최씨 무신 정권의 특징입니다. 문신 등용한 이유 뭐라고요? 실무 능력, 학문 능력 이런 걸 같이 문인 관료가 필요했으니까요.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칼만 갖고는 안 돼요. 펜도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이 최충헌이 무조건 잘하고 꽃 피우고 성공했고 결국은 실패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최충헌은 새로운 독재 조직을 만듭니다. 아까 중방보다 좀 더 심화된 독재 기구 교정도감 만듭니다. 따라하세요. 교정도감. 오케이. 반대 세력 제거하고 국가의 중요 사무 담당하는 교정도감 만듭니다. 그리고 최씨 정권의 사병 집단, 보디가드, 바디가드, 도방을 만듭니다. 교정도감, 도방. 도방하고 중방은 틀려요. 중방은 교정도감 이전의 정치기구, 도방은 보디가드 집단. 알겠죠? 그리고 최씨 무신 정권은요. 문벌귀족, 이자겸 이런 애보다 훨씬 더 많은 땅, 많은 돈을 갖고 사회의 불평등 그리고 사회의 힘듦을 심화한다는 거. 농장을 확대해서 나라 그냥 다 먹는 거예요. 그냥 나쁜 독재자예요. 결과 최충헌에 의한 독재로 정치 안정이 되긴 하지만은 이거는 독재에 의한 안정이죠. 북한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그 사람 있죠? 그 그거. 아무튼 이래서 왕권은 상당히 미약해지고요. 최우가 등장을 합니다. 최충헌의 이제 직계죠. 최우는 권력을 강화하고요. 교정도감뿐이 아니고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특수기관을 만들어요. 인사행정이 뭐냐고요? 인사행정,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관리들을 임명하고 어디에다가 적세적소에 배치하는지 그게 바로 인사고 이 인사를 담당하는 게 정방. 방 시리즈 맨 처음에 장군들의 권력기관 중방, 그 다음에 최씨 정권의 사병집단 도방, 그리고 최씨 정권에서 만든 특히 최우가 만든 인사행정기구 정방. 오케이? 방 시리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최우가 야별초 만들어요. 따라해서 야별초. 군사집단이에요. 이거는 밤에 그 경찰관처럼 이제 야간에 이제 나라를 지키는 조직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야별초, 우별초, 좌별초가 모여서 삼별초로 확대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보면은 문벌귀족 사회에서 이제 세력 있는 활동이 있어요. 활동지. 세력 있는 집안의 개만도 못한 농민의 처지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읽고 풀어보기 바랍니다. 교과서에 있습니다. 자, 봅시다. 세력을 있는 집안의 개만도 못한 농민의 처지인데 이 글을 보면은 서울에 부유하고 세력 있는 집에는 보물이 산처럼 쌓여 있고 절구로 빻은 흰 쌀밥을 말이나 개에게도 먹이며 기름처럼 맑은 술을 종들도 마음껏 마시네. 백성들은 촉은 목피로 연명을 합니다. 힘들게 농사지어 군자를 봉양하니
그들을 가리켜 농부라 한다네. 농부들은 거친 옷감으로 짠 옷으로 알몸을 가리고 하루에도 밭을 얼마나 갈았던가. 풍년이 들어 많은 곡식을 거두어도 모두 관청 것이 되어 어쩌지 못하고 모두 빼앗겨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땅을 파 풀뿌리 캐먹다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다오. 이게 바로 어느 시대 어느 계층의 삶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글 옆에 보면은 청자 진사 연화문이 표지방 모양 주전자가 있죠. 정말 최고의 보물이죠. 이게 바로 최충원 손자인 최양의 무덤에서 나온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온갖 부와 명예와 권력을 혼자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라와 함께 모든 걸 다 왕보다 더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삶은 무너집니다. 선생님이 방금 본 자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청자를 통해서 안 지배계층의 삶은 어땠을까요? 지배계층의 삶은 매우 부유하고 세력이 너무너무 있었고 많은 노비를 거느렸습니다. 집에는 보물이 넘치고 음식도 많아서 남아 돌아서 말이나 개에게도 먹이고 노비까지도 좋은 술을 먹었다는 거. 정말로 빈부의 격차가 극도로 심한 사회였죠. 농민과 천민은 정말 남루한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수확한 곡식은 자기가 갖지 못하고 세금으로 바치고 남는 것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조선시대 말기 세도정식 때도 이런 게 있는데 이때 고려시대 때 무신 정권 때도 이랬어요. 세금을 내면 굶어 죽고 안 내면 맞아 죽고.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어쨌든 죽어요. 세금을 내면은 굶어 죽고 안 내면 맞아 죽고. 저 같으면은 선생님 같으면은 반란, 혁명 일으킵니다. 왜? 어찌됐건 죽을 거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농민과 천민의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어느 시기 무신집권기라는 거. 지금부터 여기 문제가 나갈 거예요. 이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냐? 여러분들이 이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수업을 듣고 밑에 선생님이 항상 퀴즈 내잖아요. 그 퀴즈에 이 문제를 그대로 낼 거예요. 퀴즈를 잘 푼다는 거는 바로 수업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 외손자인 인종을 즉위시키고 다른 두 딸도 인종과 혼인시켰어.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굴비라는 이름을 진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세 글자. 정답! 이자겸입니다. 서경으로 천도해서 황제국이라고 하자. 금을 정벌하자. 이 사람은 두 글자. 직업은 승려. 미음칫 묘청입니다. 세 번째, 무신들이 정변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한 후에 정치를 하기 위해 만든 무신들의 회기고 방 시리즈의 첫 번째 지읒으로 시작되는 방, 중방 기억하세요. 중방. 뭐라고요? 중방. 힘들어. 목이 아파요. 마이크 고쳐야 돼요.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인사, 재정, 감찰 등 국가 중요한 걸 다 하려고 최충원이 만든 정치기구는 네 글자. 정답은 교정도감. 잘 따라하고 있어요. 최후가 자신의 권력을 보호하는 새로운 군사력으로 만든 집단. 세 글자. 정답 야별초. 오케이, 갑시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세 번째 파트. 첫 번째 우리 했죠? 뭐였죠? 문벌귀족이 내려가는 거. 이자겸의 남과 묘체난 했고요. 두 번째, 무신정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세 번째, 무신정권기의 농민과 천민의 반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봐선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거를 선생님한테 배우면은 뭘 말할 수 있어야 되냐. 농민과 천민이 무신정권에 저항한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민과 천민이 어떤 사회를 추구했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합시다. 하층민에 저항하겠습니다. 자, 왜 하층민이 저항했을까요? 그 배경입니다. 무신들이 권력 다툼을 해요.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빈부의 차는 점점 심해지는데 공권력은 점점 끝까지 안 오고 나라는 박살나고 있고요. 무신들은 농민 수탈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의민이라는 사람, 최충원 이전에 무신 직권이 된 사람인데 이 이의민은 천민이었어요. 천민인데 정말 진짜 대단한 장군이었죠. 그냥 뭐 격투기면 격투기, 뭐 무기면 무기, 도끼 뭐 뭐든지 방패. 미안해요. 마우스가 떨어졌어요. 모든 거에 능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이의민 같은 사람이 천민에서 점점 올라가서 무신의 짱이 되니까는 사람들이 보고선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내가 단계를 밟아서 최고의 지배자가 한번 돼보자. 그래서 바로 그들이 무신들이 한 걸 보고 농민과 천민들이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신분 상승을 하고자 합니다. 자, 농민 청민이 어떻게 봉기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조위총회 난 때 서북 지역 농민들이 참여해서 반란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공주에 있는 명학소에서 망이와 망소이가 봉기합니다. 명학소, 소 기억나죠? 저번 시간에 봤죠? 향, 부곡, 소 이거를 보면 그들이 진짜로 그냥 평민은 평민이지만 약간 천대받던 평민이라는 거 기억하기 바라고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운문, 청도의 김삼이와 초전 그리고 지금의 울산이죠. 효심이 봉기를 한다는 거. 그리고 이때 농민과 청민들이 봉기하면서 신라, 고구려 백제 부흥운동을 표방하기도 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층민의 저항! 왜? 나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이의민이 했잖아. 우리도 할 수 있어. 한번 반란해보자. 그렇게 했고요. 여러 농민들이 봉기한다는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만적이죠. 따라하세요. 만적. 뭐라고요? 만적. 이 만적은 누구라고요? 최충원 집안의 산업입니다. 근데 이 사람 그래도 좀 머리가 깨어 있었던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반란하자 그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왕후 장상에 왕이나 제후나 장군이나 재상에게 날 때부터 뭐 그렇게 점지어진 게 아니다. 그들의 씨가 있는 게 아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딴 사람 봐라. 이 사람들 무신이었다. 그들이 다 짱 먹었다. 나라를 새로 세운 사람들 봐라. 그들도 다 낮은 신분에서 왕이 됐다. 우리도 해보자. 그래서 만적이 한번 하자. 혁명 일으키자. 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결국 사전에 발각돼서 실패합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최충원의 산업이 만적에 주도하고요. 사전에 발각돼서 주동자는 처벌당합니다. 같이 반란하고자 했던 노비들이 누가 부른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상당한 의의가 있습니다. 어떤 의의? 노비들의 사회의식이 성장했다는 거. 이 만적의 난으로 인해서 이후 노비들의 신분 해방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 이 만적의 난은 우리 한민족 최초의 신분 해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수능에도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등학교에도 잘 나옵니다. 만적 기억합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신분 해방 운동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물 한 잔. 좋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농민과 천민의 그러한 항쟁에서 배웠던 거에 대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요것도 이따 간단 퀴즈로 나갈 거예요.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명학소죠. 하층민의 봉기. 두 사람 이름 나와야죠. 누구요? 망이, 망소이. 기억합니다. 망이, 망소이의 난. 경상도 운문, 지금의 청도예요. 대규모 농민 봉기 일으킨 사람은 김삼이. 그리고 이 사람들 다 까먹어도 돼요. 망이, 망소이, 김삼이 다 까먹어도 돼요. 그러나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최충원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개성에서 노비의 신분 해방을 주도하며 봉기할 것을 계획한 사람, 우리 민족 최초의 신분 해방 운동 한 사람, 이름 두 글자 누구죠? 만적입니다. 기억하십니다. 오늘 수업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한 2, 3분이면 돼요. 자, 마지막 우리 교과서에서 우리 배운 거에서 마지막 분은 스스로 확인 학습 있죠?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줄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서로 관련 있는 거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써놓기죠? 오케이?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교과서 P고요. 따라오세요. 자, 문벌귀족하고 관련된 게 뭐죠? 바로 정답은 문벌귀족 이자겸. 그럼 밑에 있는 거 두 번째, 서경천도운동과 관련된 두 사람의 이름은 묘청과 정지상. 따라올 수 있죠? 무신집권자 이름은 누가 있을까요? 여기서 교과서에서 이의민 그리고 최충원 기억하십니다. 노비해방운동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름 두 글자 만적. 오케이, 좋습니다. 줄긋기예요. 관련 있는 것끼리 서로 연결해보자. 교정도감, 도방, 정방 어떻게 연결될까요? 한번 연결해보세요. 했어요? 찡그리고 웃는 모습이 나요. 찡그리고 웃는 모습. 이렇게 X에 쭉. 그렇죠? 교정도감은 국가운영의 주요 사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도방은 최충원 호위했고요. 정방은 관리의 인사행정을 담당했습니다. OX 문제예요. 정지상이 묘청의 난을 진압했다. OX. 정답은 BX예요. 묘청의 난을 진압한 건 누구죠? 바로 삼국사기의 저자 문벌귀족의 짱 김부식이라는 거 기억합니다. 중방은 무신들의 회의기구다. 정답. 이 중방 다음엔 교정도감 만들어진다는 거, 교정도감이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수업은 이제 슬슬 끝날 거예요.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보죠. 첫 번째, 문벌귀족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쇠퇴하는 거. 두 번째,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이들이 쇠퇴하는 거. 세 번째,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시작되고 망하는 거. 오늘은 다 올라갔다 내려가네요. 다 망하네요. 슬프죠? 그러나 역사는 원래 그래요. 흥, 망, 성, 쇠. 역사는 네 글자로 얘기할 수 있어요. 흥, 흥하고, 망, 망하고, 성, 융성하고, 쇠, 쇠락하고.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통일 신라, 발해, 고려, 그 후에 조선, 그리고 대한제국 모두 다 흥, 망, 성, 쇠를 거치고 있죠.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도 언젠간 역사에서 사라지고 미국도 사라지고 사라지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바로 이 흥망성쇠에서 너무 슬퍼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흥망성쇠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떤 미래를 꿈꿔야 할지를 배우는 게 바로 역사학습의 목적입니다. 오늘 수업 즐거웠나요? 잘 따라온 여러분에게 박수를 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몽골이죠. 몽골. 대몽항쟁, 몽골과의 항쟁, 원나라와의 항쟁과 이 원나라에게 우리가 이제 굴복한 다음에 반원 자주화 노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운드가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핀 마이크로 수업을 했었는데 핀 마이크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냥 이어폰 마이크 있잖아요. 우리 그냥 여러분 핸드폰에 꽂는 거 그거 갖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이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마이크를 그 이어폰 마이크를 그냥 여기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껴가지고 지향성 마이크를 만들어서 앞에다 놔뒀어요. 우와, 이어폰 마이크 신기하죠? 아무튼 오늘 여러분 수고했고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